안녕하십니까. 평택시민신문 발행인 김기수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이 시기에 평택시를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등 생활환경 문제가 부각된 시기, 주한미군과 삼성전자의 본격적 평택시대 개막, 인구 50만 돌파와 대도시 진입,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방선거와 정치 지형의 변화, 2차 해외 매각 후 또다시 불거진 쌍용차 법정관리 등 5가지 키워드로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본격화,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등의 희소식과 함께 성균관대의 브레인시티 사업 참여 포기, 평택호 관광단지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 부정적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기본 토대로 해서 지역사회를 사회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몇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기는 장기간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고 주한미군 이전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가동, 소사벌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의 입주 등이 본격화되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던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사업은 2016년 미 2사단 평택 이전 사업이 시작되면서 2017년과 2018년 미 8군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등이 평택 이전을 완료하면서 주한미군 평택 시대를 열었습니다. 때마침 삼성전자 평택 고덕 캠퍼스 반도체 라인이 2017년 7월 본격 가동에 들어가며 삼성전자 평택 시대도 활짝 열리게 됩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라인이 평택에 구축됨으로써 평택은 삼성 특수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미군 관련 환경 문제나 범죄 등 부정적 영향이나 평택 지원 특별 법의 개정 문제, 소파 개정 문제 등의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기도 했고,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지역사회에 미칠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고, 교통이나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 특히 반도체 폐수 등에 대한 종합적 대처 방안을 지역사회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평택사회는 주한미군과 삼성전자와 동거하며 동반 발전해야 할 운명 공동체처럼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려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평택시 인구가 주한미군과 삼성전자 효과, 대규모 택지 개발 등의 호재에 힘입어서 2019년 4월 50만 명을 돌파하며 평택시가 대도시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1995년 앞서 살펴보았던 3개시군 통합 이후 24년 만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으며 인구 80만을 넘어 100만 대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큰 도시로 전국적 주목을 받게 됩니다. 2016년 12월 SRT 평택 지제역 개통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에 돌입한 평택은 이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해 2023년 10월 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58만 8천여 명으로 6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미세먼지나 다이옥신, 수질 문제 등 환경과 관련된 생활 이슈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평택시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악 수준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고, 평택항의 각종 대기 오염 물질과 매연, 인근 당진 화력이나 현대제철소, 그리고 평택시의 세교 산단 등에서 나오는 각종 공해 오염 물질 등으로 시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자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격한 개발에 따른 이러한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향후 평택시가 살기 좋은 명품 도시로 비약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시가 도시숲 가꾸기 운동이나 수소 생태계 구축 등에 나서고는 있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기질 개선 노력 등이 필요해 보이며 시 행정도 환경 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살펴보았듯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평택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후보가 자유한국당 공재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게 되는데, 정장선 시장은 3선 국회의원 이후 6년여 만에 다시 평택시장으로
복귀하게 되었죠. 경기도 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5개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하고 시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 지역 정치적 상황은 대체적으로 그동안 보수층이 두터웠다고 알려져 왔습니다만 인구가 50만 명을 넘기면서 중산층과 젊은 유권자들이 증가하면서 평택 지역의 투표 성향도 진보 쪽으로 점차 변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향후 투표 성향 등을 보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2016년과 2020년 두 번 치러지게 되는데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는 큰 이변 없이 갑선구에서는 새누리당 원우철 후보가, 을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유기동 후보가 각각 5선과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원우철 후보는 국민의당 최인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를 따돌렸고 유기동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선기 후보와 국민의당 이기한 후보 등 정치 거물들을 누르며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해 여소야대 구도가 돼 연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까지 가는 단초를 만들게 됩니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치러진 2020년 4월 21대 총선 결과 갑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 을선거구에서는 미래통합당 유이동 후보가 당선되게 됩니다. 갑선거구의 경우 보수 진영에서는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무죄가 확정된 원우철 의원이 불출마함에 따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미래통합당으로 합쳐지면서 평택을 당협위원장이었던 공재강 전 평택시장이 미래통합당 갑선거구 후보로 공천을 받아서 갑선거구에 출마하게 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선기 전 평택시장과 임승근 당시 지역위원장 등과 당내 경선을 펼친 정치신인 홍기원 전 이스탄불 총영사가 공천을 받게 됩니다. 양자 대결을 펼친 끝에 홍기원 후보가 공재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됩니다. 을선거구의 경우 미래통합당에서는 유이동 후보가 무난하게 출마하게 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예비 후보가 난립하던 상황에서 중앙당에서 을선거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해 김현정 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을 공천하자 반발이 거세게 일기도 했습니다. 선거 결과 유이동 후보가 김현정 후보를 누르고 3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한편 21대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4월 15일 치러지는 선거를 불과 한 달 반 정도 남겨둔 3월 3일에 유권자 수가 58,976명으로 평택시에서 가장 많은 비전 1동을 기존의 을선거구에서 갑선거구로 갑자기 바꾸는 결정을 내려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기는 주한미군과 삼성전자 평택시다가 열리면서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가 부풀고 각종 인구 유입 요인으로 인구 50만 명을 돌파하며 평택시가 대도시로 진입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전국 최악 도시라는 오명을 갖게 되고 각종 환경 오염 문제로 주민들의 환경 관련 민원들이 분출하는 시기이기도 했고 주한미군과 삼성전자가 지역사회에 끼칠 부정적 여파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시기이기도 했습니다.